자, 안녕하세요. 3장 태도와 직무만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행동론은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이고, 오늘 이제 그 첫 번째로서 태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었을 때 어떠한 행동으로 옮겨질 것인지를 예측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태도를 구성하는 3대 요인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태도와 행동 사이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태도 변수들이 나옵니다. 태도 개념들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태도 개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오랫동안 연구됐던 것이 이제 직무 만족입니다. 그래서 직무 만족을 이제 정의하고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직무 만족의 그 원인 변수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만족했을 때 종업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데 더불어서 직무 만족의 결과 변수들, 결과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태도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고요. 태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물, 사건, 이 그 3, 4에 해당입니다. 사람, 사물, 사건에 대한 호의적이고 비호의적인 그런 평가적 그런 그 진술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 사람, 사물, 사건을 봤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행동론에서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주변을 환경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제외한 사람, 사물, 사건을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환경에 대해서 개인들이 어떻게 감정적으로 느끼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태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태도도 좀 더 세분화하면 세 가지 요소들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인지적 요소는 평가, 개인의 어떤 판단이나 평가, 또는 신념이나 어떤 믿음, 뭐 이러한 측면. 그래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머릿속으로 내리는 이제 그 평가, 신념, 뭐 이러한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상사는 나보다 못한 동료 직원을 승진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상사는 불공정한 사람이다.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상사가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판단이 들어가는 거고, 이러한 측면 이제 머릿속에서 판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인지적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펙티브 측면은 이제 정서적 요소입니다. 느끼는 거죠. 가슴 속으로 느끼는, 감정적으로 느끼는 필링에 해당되고요. 필링적인 측면. 그래서 예를 들면 상사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나는 상사가 싫다. 싫다라고 하는 것은 느낌, 필링 또는 이제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요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위적 요소, 행위적 요소는 이제 행위의 어떤 의도입니다. 여기 그 교재하고 슬라이드 이제 행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동 자체는 아니죠. 태도와 행동은 다른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행동의 의도가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예로서 나온 것들도 좀 약간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가 아니라 난 다른 직장을 알아보겠다, 알아볼 생각이다, 계획이다, 뭐 이렇게 이제 행동의 의도죠. 또는 이제 그 나는 상사에 대한 불만을 누구에게나 털어놓았다가 아니라 털어놓겠다, 불만을 누구에겐가 털어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행동의 의도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태도였던 구성 요인들이고 태도 개념들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다른 요인들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 순서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적 요소가 대체로 보면 인지적 요소가 형성이 되고 평가적, 정서적 요인들이 생기고 어떤 행위적 요소가 형성이 되는, 그래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특히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는 굉장히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가 불공정하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순간 이제 가슴을 느끼는 거죠.
나는 상사가 싫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금방 1초 이내에 그러한 것들이 형성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들이지만 개념적으로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머릿속에서 형성이 되는 것과 그런 인지적 요인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이제 분명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그 행위적 요소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 사이의 관계보다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나는 상사가 싫다, 내가 상사가 싫다라고 해서 다른 직장을 바로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상사는 싫지만 그 회사에 다른 측면은 뭐 좋을 수 있는 거죠. 동료가 좋다던가 그 회사의 뭐 정책, 뭐 임금이 높다던가 또는 이제 뭐 거리가 가깝다던가 이런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이직 의도가 바로 생기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상사가 싫고 그러면은 이제 이직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둘 사이에는 좀 어느 정도는 이제 거리가 있는 생길 수도 있고 이직 의도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약간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약간은 먼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 어떤 행동의 의도가 생긴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그런 의도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직 의도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태도입니다. 이직 의도가 생긴다고 해서 이직하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이직하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요인들을 생각했을 때 진짜 이 회사를 떠나고 싶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임금이 높아서 이 회사에 남아 있어야만 하는 더 좋은 대안이 없는 것 같은 그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직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인지적 요소와 정리하면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에 비해서 행위적 요소는 좀 떨어져 있고 또한 이제 여기까지가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태도들이고 실제 이직이라고 하는 행동은 이러한 그 태도와는 또한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태도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도도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선행 개념, 선행 변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조직 행동론의 그 초기부터 믿어져 왔고 또한 그런 그 실증 결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페스팅거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행동이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즉 행동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역인과관계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모든 상황에서 페스팅거가 모든 상황에서 행동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인지 부조화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역인과관계, 행동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지 부조화는 둘 이상의 태도 사이에나 또는 행동과 태도 사이에 어떤 불일치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지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게 그 태도와 행동 사이가 일치하지 않고, 또는 이제 두 가지 어떤 태도, 내가 갖고 있는 태도와 가치관 사이에 어떤 불일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각하는 거죠. 이런 그 인지 부조화를 사람들이 지각하게 되면은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겠죠. 자기의 그 가치관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했다. 이미 행동을 한 거죠. 자, 그럴 경우에 사람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테고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 부조화를 지각하게 되면 불편하게 느끼고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행동을 하고 나서 태도를 변경한다는 거죠.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폐수를 하수구에 버리고 나서 상사가 시켰겠죠, 물론. 자기 양심에 이제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기가 그 하수구에 폐수를 버리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거죠. 그 전에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태도, 가치관을 갖고 있었지만 상사의 압력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러한 태도를 바꾼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내가 뭐 이게 많은 양도 아니고 뭐 조금 양이 적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이 정도는 뭐 별 문제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는 이제 정당화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겁니다. 또는 이제 뭐 담배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한 후에 그 전에는 뭐 담배가 사람들의 건강에 좋지 않고 사회적인 악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담배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 이제 긍정적으로 태도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측면 뭐 예를 들면 그 담배를 피움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래서 담배 회사도 꼭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제 태도를 바꾸는 거죠. 뭐 이러한 것들이 그 인지 부조화에 해당되고 이럴 경우에는 행동을 하고 나서 뭐 취직을 하고 나서 또는 하수구에 폐수를 버리고 나서 태도를 바꾸는 태도를 변경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연구를 해봤더니 대체로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들이 서로 불일치하고 태도와 행동 사이에 어떤 일관성이 없었을 경우에 불편함을 느끼고 그런 이제 일관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태도가 원인이고 행동이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지난 시간에 조절 변수 또는 상황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태도에 따라서 행동을 예측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태도를 가졌을 때 동일한 행동으로 다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절 변수가 조직 행동론에서 또는 사회과학에서 이 조절 변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5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태도의 중요성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태도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중요한 태도일수록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고 좀 덜 중요한 그러한 태도들은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태도가 그 원인 변수, 원인이고 행동이 결과 변수라고 했을 때 이 두 변수 사이에 그 관계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태도의 중요성이.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중요한 태도라고 했을 때는 주로 자신의 그 핵심적인 가치, 자신이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있죠.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태도를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태도들은 행동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갖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태도들은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태도와 행동의 연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태도는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많고 일반적인 태도는 일반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달리 말씀드리면은 구체적 행동은 구체적 태도를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일반적 행동은 일반적 태도를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구체적인 태도, 예를 들면 이제 이직 의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구체적인 태도이죠. 그에 비해서 직무 만족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상적인, 좀 더 여러 가지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좀 높은 수준의 추상적인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직 의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이 회사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이직이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불만, 만족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로 이 사람이 이직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는 물론 이제 불만족도 영향을 예측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좀 더 직접적인 것은 구체적인 태도인 이직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상관관계,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직무 만족은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고, 좀 더 일반적인 그런 태도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 직무에 만족할 경우에는 뭐 노력한다던가, 또는 이제 조직 몰입, 지난 시간에 오늘 다루죠. 그 조직 몰입은 이제 조직과의 동일성인데, 조직과 동일시하는 정도인데, 직무에 만족하게 되면은 자신의 그 조직과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 몰입도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직무에 만족하면 그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려고 하고, 반대로 직무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우면은 조직과 자신을 이제 그 거리를 두려고 하는, 동일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좀 더 구체적인 이직 의도는 이직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예측하는데 좀 더 설명할 가능성이 높고, 노력 또는 이제 조직 몰입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행동의 그 노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추상적인 그런 행동은 직무 만족이라고 하는 좀 더 추상적인 그런 그 태도 변수를 가지고 예측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태도의 접근성이고요.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조절 변수가 의미하는 것은 태도를 쉽게 기억할수록 더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즉, 자기 머릿속에 더 많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런 태도들일 경우에는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반대로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고 있는, 또는 오래전에 얘기한 그런 자신의 가치관, 이러한 것들은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태도를 자주 말할수록 쉽게 기억을 하고, 그런 자기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기억한다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최근에 자기가 말을 했다, 다시 한번 생각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한 어떤 그런 태도들은 쉽게 행동으로 잘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압력인데, 사회적 압력이 클수록 자신의 어떤 태도와는 상반된 그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세 개의 조절 변수는 중요할수록, 연계성이 높을수록, 잘 기억할 수 있을수록 행동을 옮겨진다라고 했는데, 플러스 방향인데, 사회적 압력은 이제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압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태도와는 다른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사회적 압력이 적을수록 자신의 태도에 따라서 행동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좀 상반되죠. 자신이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태도일수록 태도와 행동 사이의 관계가 밀접해지지만, 사회적 압력의 경우에는 반대죠. 압력이 강할수록 태도와 행동 사이의 관계가 약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이너스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제 조절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자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패스를 벌이는 그러한 행동들의 경우 이제 사회적 압력은 이제 상사의 압력도 사회적 압력입니다. 그래서 상사가 압력이 강해질수록 자신의 어떤 그 양심, 자신의 어떤 그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상사가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태도 행동 사이의 관계는 개인이 직접적으로 경험했느냐 여부.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직접적 경험으로부터 나온 태도들은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대로 자신이 직접 직접 느꼈다기보다는 어떤 그 전에 배웠거나 누구한테 들었거나 뭐 교과서에 나오는 뭐 이러한 것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자기가 비록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행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실생활에서 뭐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서 형성된 그러한 태도나 가치관의 경우에는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본인이 이제 그 부당하게 해고된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근로자들의 어떤 인권, 노동자들의 인권을 중요시하게 되겠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태도를 갖고 있고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그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제적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그게 이제 올바른 방향이긴 하지만 뭐 행동을 옮기지 않을 가능성도 증가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요인들이 태도와 행동 사이 어떤 관계를 다르게 하려는 그러한 요인들이고요. 이를 이제 조절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태도 개념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도에 해당되는 개념들, 대표적으로 이제 직무 만족이 있고요. 직무 만족은 직무 특성에 대한 어떤 평가 결과로서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내 직무는 뭐 만족스럽다. 이 반대는 이제 물론 불만족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직무를 여러 가지 측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체 또는 뭐 그 회사의 정책, 임금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또는 이제 근로 조건이나 뭐 또는 이제 동료들, 사회적 관계도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평가해서 결국에는 이제 만족스럽느냐,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이 드느냐, 뭐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직무 만족이고요. 자, 그다음에 직무 만족, job involvement는 자신이 심리적으로 자신을 직무와 동일시해서 직무 성과가 자신의 어떤 가치 매김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도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직무 몰입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신과 자신의 직무를 동일시하는 정도입니다. 자신과 그 직무를 자신이 하고 있는 직무를 동일시하는 정도.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직무가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직무의 어떤 성과가 결국에는 자신의 가치를 반영한다. 자신의 가치 성공함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고 만약에 자신의 직무에서 실패, 뭐 성과가 좋지 않으면은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라고도 볼 수가 있죠.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직무와 자신을 동일시할수록 자기 어떤 직무에서 또는 직업 뭐 그 회사에서 성공하게 되면은 자신의 가치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동일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잘하든 못하든 자신의 어떤 그 가치에는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성과가 높아야 자신의 가치도 높아진다라고 여기는 거 직무 몰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파워먼입니다. 임파워먼은 이제 요즘에 뭐 강조되고 있고 권한 부여죠. 일반적으로 좀 봐서.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제 종업원들이 자신의 직무 환경이나 자신의 어떤 역량을 내돌리고 또는 직무의 의미성 또는 이제 자율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믿는 정도를 임파워먼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이제 그 자율성 개념과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좀 더 포괄적입니다. 자율성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자유 의지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자율성이라고 한다면은 임파워먼은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의 직무 환경도 자신이 바꿀 수 있고 자신의 역량을 쌓을 수 있고 발전을 뭐 개발할 수 있고 또는 이제 그 직무의 어떤 의미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고 뭐 이러한 종합적인 것들을 이제 임파워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들은 노동자들이 이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고요. 자신의 직무가 중요하다고 의미가 있다라고 느끼게 하고 재량권을 부여하는 이러한 리더십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 몰입인데요. 조직 몰입도 조직 몰입은 특정 조직 및 그 조직의 목표와 동일시하는 정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이 자체도 물론 간단하지만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직과 동일시하는 정도입니다. 자신을 조직과 동일시하는 정도. 방금 전에 그 동일시하는 정도 직무 몰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직무 몰입은 직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 조직 몰입은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직무 몰입은 잡 인발브먼트였고 조직 몰입은 오거니제이셔널 커밋먼트인데 커밋먼트, 인발브먼트 서로 좀 다른 영어로 쓰기는 하지만 몰입이라는 측면, 동일시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조직에 몰입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특정 조직 및 그 조직의 목적과 동일시하면서 그 구성원으로서 남아있으려 하겠죠. 동일시할수록 더 애착을 가지고 그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조직 몰입도 추상적인 개념이고 좀 더 세분화하면은 세 가지 정도. 그래서 그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이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적 몰입은 어펙티브 측면입니다. 감정적인 측면. 그래서 조직에 대한 어떤 감정적 애착.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 회사가 좋은 거죠. 이 회사가 좋을 때 정서적인 몰입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회사의 충성심이 강하다, 또는 자부심이 있다, 또는 자신의 가치관과 회사의 가치관이 뭐 일치한다, 유사하다라고 했을 때 감정적으로 이 회사가 좋아지는 거죠. 그런 측면.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겠고, 지속적 몰입은 이제 근속 유지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좀 추상적이죠. 이 지속적 몰입에서는 사람들이 이직할 때의 비용과 근속할 때의 비용을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직할 때의 비용보다 현재 남아있을 때, 근속했을 때 그 비용이 적어서 이 회사에 남아있게 되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 회사에 근속하는 비용보다는 그 이직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 회사에 근속하게 되는, 이 회사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이러한 때 형성이 되는 그 OC, 조직 몰입을 지속적 몰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그 계산적인, 뭐 경제적인 그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범적 몰입은 이제 도덕적, 윤리적 의무감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이 회사에 계속 근무함으로써 물론 이제 노동을 자신이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 회사에 어쨌든 이 회사로부터 소득도 얻게 되고 또한 이제 그 뭡니까 소속감도 얻게 되고 이 소속감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죠. 이제 소득이라든가 보호라든가 뭐 이러한 그 조직으로부터 호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보답의 의미로 이 회사에 자기가 호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보답의 의미로 이 조직을 위해서 뭐 헌신해야 된다. 이 회사의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형성이 되는 규범적으로 윤리적으로 형성되는 조직 몰입을 규범적 몰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조직 몰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제시가 되었고, 그래서 뭐 그 조직 몰입은 대체로 자신과 조직을 동일시하게 되면 그 조직 시민 행동 OCB, Organization Citizenship Behavior,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조직 시민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조직 자신의 어떤 조직이 그 조직과 동일시하게 되면 그 조직의 바람직한 행동들을 많이 하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관계이고, 자 그래서 이 그 세 가지 조직 몰입과 OCB 조직 시민 행동과 관계를 연구를 해왔는데 이 중에서 셋 중에 어떤 것이 OCB와 가장 관련이 강할까요? 예, 정서적 몰입이 가장 강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 몰입은 좀 더 계산적이고 그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효과 관계가 적다고 하고요. 그래서 정서적 몰입, 그 다음에 규범적 몰입, 지속적 몰입은 뭐 거의 관계가 없거나 조직 시민 행동과 뭐 이러한 그 순서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결과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그 조직 몰입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절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직무 만족도가 낮더라도 조직 몰입도가 높은 사람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이탈 행동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개념들은 다 살펴봤고요. 이탈 행동은 deviant behavior, 그 조직에 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제 그 직무에 대해서 불만족을 하게 되면 이탈 행동을 많이 하는데 이 둘 사이는 이제 플러스 관계죠. 그런데 조직 몰입도 OC가 높은 사람들은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이탈 행동을 적게 한다는 거죠. 자, 이 둘 사이 플러스 관계인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적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이너스 조절 효과를 갖고 있는 겁니다. 조직 몰입도가 반대로 그 조직 몰입도 조직 몰입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불만족스러우면 이탈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낮을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 몰입이 이 둘 사이의 관계, 직무 불만족과 이탈 행동 사이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조절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조절하는 그 변수가 될 수가 있겠고, 조절 변수가 될 수 있겠고. 그다음 또 다른 개념으로서는 이제 POS가 있습니다. 조직 지원 인식 또는 뭐 조직 후원 인식 뭐 이런 식으로 그 번역을 하고 있고요.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입니다. 자, 그래서 조직 지원 인식은 그 종업원들이 조직에서 자신들의 공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복지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라고 믿는 그런 정도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조직이 어떤 자신들의 어떤 컨트리뷰션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자신들의 웰빙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그러한 정도 믿는, 물론 이제
퍼시브딩, 퍼셉션이기 때문에 이제 지각하는 정도입니다. 우리 그냥 좀 더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인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긴 한데 원래적 의미에서 이제 퍼셉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POS와 관련해서 이제 어떠한 경우에 POS가 형성이 되고 어떠한 경우에 POS는 어떤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래서 사회과학은 뭐 어떠한 그런 사회과학이 됐던 간에 원인과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A가 B에 영향을 미치고 B가 C에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POS를 이제 중심에 두고 보면 POS의 원인 변수들은 보상이 공정할 때, 좀 더 뭐 일반적으로 이제 공정, fairness, justice 이러한 것들 되겠죠. 그래서 공정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자신들의 자신들이 기여한 바에 따라서 인정을 받고 그에 따라서 공정하게 보상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조직이 나의 어떤 공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또는 이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디시전 메이킹에 이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조직이나 경영진이 자신들의 어떤 인풋, 뭐 지식이나 노하우나 또는 뭐 능력이나 스킬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의 어떤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뭐 무시하는 상황에서 부하 직원들, 일반적인 인플로이들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겠죠. 그 사람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이고, 따라서 의사결정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조직이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POS가 형성이 되겠죠. 또는 이제 상사가 지원적이라고 생각할 때, 자, 인플루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예를 들어 큰 조직 같은 경우에 CEO나 최고 경영진과 같이 일하거나 같이 대화할 그럴 기회도 별로 없죠. 결국에 이제 일반적 인플루이들 입장에서는 상사가 조직이라는 거죠. 그렇죠. 상사가 조직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죠. 과장이나 부장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사가 자신을 지원하고 있다, 서포트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직이 나를 지원해주고 있구나 라고 쉽게 그냥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POS를 향상시키는 그런 원인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러한 보상의 어떤 공정성,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또는 상사가 지원적일 때 이런 POS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POS가 높아지면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조직 시민 행동을 자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조직이 나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도 조직을 위해서 바람직한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근무 태만, job neglect, 직무 태만은 이제 적게 일어나겠고요. 고객 서비스는 양호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회사가 나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회사의 바람직한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좀 더 한 번이나 더 웃는 얼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좀 더 하나라도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특히나 POS와 OCB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적 교환 이론, Social Exchange Theory가 제시될 수 있는데, 사회적 교환 이론은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것이 파워풀하죠. 그래서 사회적 교환 이론은 A와 B가 있을 때 A가 B에게 어떤 호혜를 베풀면 B도 A에 대해서 그런 보답하고자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보답하고자 하는. 그래서 A와 B 사이 관계에서 서로 이제 교환을 한다는 겁니다. A가 B에 대해서 어떤 좋은 것, 긍정적인 것, 호혜를 베풀면 B도 A에 대해서 그것을 갚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 POS와 OCB 사이 관계에서는
POS는 조직이 자신을 인플로이드를 지원해 주는 거죠. 뭐 지각을 하는 거지만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인플로이드는 그 조직을 위해서 바람직한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즉 OCB 그렇죠. 조직 시민 행동을 그 조직의 바람직한 행동을 어떤 일종의 보답으로서 보답 어떤 의무로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그게 이제 사회적 교환 이론에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개념으로서 직무열의, 인게이지먼인데 인게이지먼 뭐 약혼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기서 이제 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조금은 좀 새롭게 나온 개념이기도 하고 일단 정의를 한번 보죠. 직무열의는 이제 수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몰입도, 만족도, 열정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자신 일에 대한 몰입도 앞부분을 살펴봤죠. 뭐였죠? 직무 몰입 그렇죠. 직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 직무 몰입과 지금 이제 유사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만족도 직무 만족이죠. 열정 열정은 이제 물론 새롭게 포함된 거긴 한데 뭐 이러한 개념으로서 이제 직무열의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 몰입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직무열의에는 태도적 요소와 함께 행위적 요소 처음에 그 태도에서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고 단순하게 인지적 요소만이 아니라 행위적 요소까지 열정이라고 하는 자, 열정이 있다는 것은 금방이라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것 같은 그렇죠. 그래서 그 행위적 요소가 강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제 태도 변수, 태도 개념들을 살펴봤는데, 이러한 개념들이 서로 확실하게 구별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유사한, 또는 이제 중복되는 그런 개념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변수들 사이에는 상호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POS와 OC 그래서 조직 지원 인식과 조직 몰입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둘 다 태도 변수이고 그렇죠. 조직이 자신을 지각하고 있다라고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지각하는 순간 감정이 생기겠죠. 그 조직과 그 조직에 대한 애착. 조직 몰입이죠. 조직 후원 인식과 조직 몰입은 굉장히 높은 그래서 어떤 서비를 하던 간에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게 됩니다. 또는 이제 그 직무 몰입과 직무 만족 어떨까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 조직을 한다는 것은 그 조직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그 조직의 반대로 보면 직무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그 조직과 동일시하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밀접한 그래서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변수들이고 또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동일한 것을 다른 이름으로 측정하듯이 중복적인 개념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job involvement와 job engagement 그래서 직무 몰입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job engagement을 이제 주창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그 몰입 정도가 아니라 동일시 정도가 아니라 열정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개념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념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중복된 또는 이제 임파워먼트와 오토노미 권한 위임과 자율성 물론 이제 임파워먼이 좀 더 포괄적이긴 하지만 핵심은 이제 자율성 오토노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들은 거의 어, 뭐 중복적인 동일한 거의 유사한 그러한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유사한 개념들을 왜 다른 그러한 다른 개념들로 사용할까요? 이건 좀 깊은 얘기이긴 하지만, 어, 예전에는 이제 좀 오래된 개념들이 이제 오토노미, 예를 들면, 잡 인발브먼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자신들이 원하는 이제 그 관계들이 실증 연구에서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포괄적이고 강한 그런 개념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토노미보다는 이제 임파워먼을 사용하고 잡 인발브먼트보다는 잡 인게이지먼을 사용하니까 자신들이 의도했던 자신들이 어떤 예상했던 그러한 다른 변수들과 강한 관계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개념들을 더 중요시하는, 강조하는,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고요.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학문적 배경이 다름으로 인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조직 몰입과 오거니제이션을 아이덴티피케이션, 조직 동일시라는 개념이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거의 동일하죠. 조직 몰입도 자신을 조직과 동일시하는 정도이고, 오거니제이션을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이 말 자체가 조직 동일시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조직 몰입은 이제 심리학에서 나왔고, 오거니제이션을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소시올로지, 사회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어로 사용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쉬고 직무 만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